친구들아, 안녕? 통신사가 뭔지 아니?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나누는 사절단이라는 뜻이야. 나는 이번 1711년 조선통신사 행차에 참여하게 된 소동 배준검이라고 해. 우리 소동들은 동네 초량, 대구, 경주, 밀양, 영천 등에 살던 어린아이들로 주로 조선통신사 행차에 참여한 사행원들이 심심할 때 노래와 춤으로 달래주고 자신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지. 나는 오늘 조선통신사가 부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왔단다. 친구들, 조선통신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되었던 조선의 공식 외교사절단의 이름이야.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약 300명에서 500명의 사행원이 파견되었어. 조선통신사는 한양, 오늘날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한 후 최종 점검을 위해 약 한 달가량을 머물렀지. 그리고 부산을 출발해 쓰시마, 시모노세키, 오사카, 교토, 나고야를 거쳐 에도, 오늘날 도쿄에 도착한 후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왕복 4,500km의 거리를 이동했어. 조선통신사는 실제적인 일본의 최고 통치자 쇼군에게 임금님의 국서와 선물을 전달하고 또 쇼군이 조선 임금님께 보내는 회답 국서와 선물을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지. 이처럼 조선통신사는 외교사절단이었지만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했어. 특히 글씨를 써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주고받으며 일본인과 문화교류를 펼쳤는데 우리 같은 소동도 일본 사람들의 요구로 글씨나 시문을 써주었는데 내가 말 위에서 글씨를 써주던 모습이 그림으로 남겨졌지 뭐야. 조선통신사는 다른 곳에서는 길어야 이틀을 머물렀지만 부산에서는 약 한 달 이상 머물렀어. 일본으로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도 하고 좋은 날씨에 배를 타고 출발하기 위해 머무는 기간이 길었다고 해. 그럼 이제부터 조선통신사가 부산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줄게. 용당, 오늘날 양산시 웅상읍을 출발한 조선통신사는 오늘날 금정구 부곡동에 있었던 검문소를 거쳐 오리정에서 동래부사를 만나 안내를 받았어. 사신은 관복으로 갈아입고 가마나 말을 탔고 나머지 사행원들도 모두 관복을 갖춰 입고 동래부사의 뒤를 따라 동래읍성으로 향했어. 악공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깃발들이 펄럭이며 하늘을 가렸고 짐을 실은 말까지 합쳐 앞과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길고 대단한 행렬이었지. 동래읍성의 남쪽 문인 주조문에 이르러서는 삼열포를 쏘아 조선통신사의 도착을 알렸어. 동래읍성에 들어서서 객관의 대청 북쪽의 임금님의 국서를 모신 후 동래부사를 비롯한 지방관과 수령들이 뜰에서 국서를 향해 4번 절하고 나면 동래부사가 계단에 올라 사신에게 임금의 안부를 묻는 문상례를 행했지. 그리고 다시 3번 향을 피우고 4번 절한 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었어. 공식 행사가 끝나면 정사는 동원에서, 부사는 서원에서, 종사관은 장관청에서 각각 짐을 풀었어. 그리고 역관과 같은 실무진은 일본 측 외교관들과 만나 업무를 의논하기 위해 먼저 외관을 다녀오기도 했어. 외관은 일본인의 입국과 무역을 위해 조선에서 마련한 일본인 마을로 쓰시마 사람 약 500명이 살고 있었어. 물론 역관뿐 아니라 우리 같은 소동과 사행원들도 외관을 구경할 수 있었지. 외관에서는 매주 3일과 8일에 조선과 일본의 상인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개시대청이 열렸는데 지금의 5일장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조선의 쌀과 인삼, 중국의 비단, 일본의 은과 구리 등 특산품을 구경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어. 다른 사행원들은 임진왜란 때 싸우다 목숨을 잃은 93인의 위패가 모셔진 충렬사로 향했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선열들을 찾아뵙기 위해서였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원통하고 슬프지만 일본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행을 떠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 동래에서 출발한 조선통신사 행렬은 정오쯤 목적지인 부산진성에 도착했는데 관의 북쪽 벽에 국서를 모신 뒤 부산진 첨사 이하 모든 사람들이 동래와 똑같이 예를 갖췄어. 여장을 푼 후에는 곧장 영가대 앞 선착장으로 향했는데 선착장에는 경상 좌수영과 경상 우수영에서 새로 만든 배 6척이 도착해 있었지. 사신들은 배에 올라 일본으로 타고 갈 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바로 시험 운항도 했어. 오늘은 먼 길을 떠나는 조선통신사를 위해 경상 좌수사가 전별연이라는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이야. 일본으로 떠나기 전 베푸는 마지막 잔치답게 모든 사회원이 참석했는데 잔치상엔 붉고 흰 꽃가지가 꽂혀 있고 9차례 술을 마시고 7차례 음식을 올리는 큰 잔치였어. 동래, 경주, 밀양, 울산의 기생들이 동원되어 늦은 밤까지 음악과 춤이 펼쳐졌는데 이 잔치를 보려고 구경꾼들이 성안을 가득 메웠었지. 이렇게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일본으로 떠나는 근심을 잠시나마 잊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경상 좌수영에서는 조선통신사에게 3가지를 제공해 주었어. 첫째는 전별연의 비용을 부담했고, 둘째는 일본으로 떠나는 배를 제작해 주었으며, 셋째는 부산의 명소를 관광할 수 있게 유람선을 제공해 주었지. 덕분에 조선통신사는 해운대, 모룬대, 태종대와 같은 부산의 이름난 곳곳을 유람하였는데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인 채치원의 자취를 따라 도착한 해운대에서는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바다에서 전복을 따서 회로 먹기도 했어. 하늘 밖 외로운 구름이 해 저무는 산비탈에 걸린 곳. 채치원이 당시에 여기에 머물러 드디어 바닷가 평범한 땅을 인간 세상 제일의 기이한 곳으로 바꾸었네. 모룬대는 바다 안개가 뿜어내는 기묘한 경치로 조선통신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 모룬대 앞에 버려있는 작은 섬들이 아름답고 고와 마치 미인이 꽃밭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태종대는 절벽에 기이한 무늬가 있어 한 폭의 천연 벽화가 따로 없었어. 신선이 탄 가마, 어느 해에 이곳에 오셨던 곳, 지금까지 신령스런 물체가 높은 데를 보호하네. 이렇게 조선통신사는 부산의 명소를 찬양하는 시문으로 전국의 부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어. 사행원들은 일본으로 떠나기 5일 전에 깨끗이 목욕하고 몸가짐을 가다듬어야 했는데 술, 고기, 파, 마늘 등을 먹지 않고 병문안을 가거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 영가대에서 열리는 해신제를 지내기 위해서지. 해신제는 조선통신사의 안전과 임무 완수를 기원하며 바다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새벽 1시쯤 영가대에 제단을 설치한 뒤 거행되었어. 한참 졸릴 시간인데 누가 이 잠 좀 쫓아주세요. 사신행차 머물며 모두 흠뻑 취했는데 뱃노래 부르며 출발하려니 문득 슬픈 마음이 일어나네.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이 됐어. 험한 바닷길이 무섭기도 하지만 양국의 평화교류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 조선과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국은 평화로운 관계를 2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어. 그 평화의 여정 중심에 바로 우리 부산이 있었어. 부산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이제 다들 알겠지? 그럼 이만 조선통신사와 부산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 우리 친구들 안녕!